이 08년식 닛산 알티마 2.5S는 4기통 자동 변속기이며 주행거리는 10만 3천 마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투어링 에디션이라 가죽 인테리어가 들어가 있고 차값은 $1,000였고 수수료 포함 총 $1,200입니다. 그래서 11,000달러도 안 되는 가격에 에스컬레이드와 알티마를 샀습니다. 오늘 이 차를 작업장으로 옮겨 두 대 모두 살려보고 이 차들로 돈을 벌 수 있을지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플라잉 휘스입니다. 정말 멋지고 좋아요. 시작해봅시다. 저는 플로리다에서 딜러 라이센스를 막 땄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값싼 차를 파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차를 파는데 정말 악몽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영상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2004년식 닛산 알티마를 $1,000에 샀고 이 차를 다시 살려내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이익을 남겼는지 또 고객들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2년식 닛산 알티마도 샀는데 처음 샀을 때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600를 지불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값싼 차 파는 건 싫지만 사는 건 참을 수 없습니다. 제 자신을 괴롭히는 걸 좋아하나 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이 차를 샀던 경매장에 여러분을 데려가서 이 차를 다시 살리기 위해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과 이 차로 얼마나 이익을 낼 수 있을지 보여드릴 겁니다. 이번 영상이 한 번에 끝나는 영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대의 차량을 사고 고치고 청소해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중 시에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데 저렴하고 주행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여기 안에는 제가 $600에 샀던 제규어 X타입이 있습니다. 상태가 정말 안 좋았고 많이 거칠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에서 아무도 겪고 싶지 않은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영상에 그 내용이 나오며 다치 다코타는 이미 팔려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04년식 알티마를 사고 고쳐서 이 영상에서 팔았습니다. 우리는 다치 다코타를 사고 고쳐 청소한 뒤 이 영상에서 팔았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알티마 작업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차에는 송진이 온통 묻어 있었습니다. 이 차는 나무 아래 오래 세워져 송진이 굳었습니다. 저는 끈적한 것보다 굳은 송진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끈적한 송진은 제거하기 힘들거든요. 저는 그냥 면도날을 사용해서 송진을 긁어냈습니다. 그리고 페인트에 묻은 부분에는 구프 오프라는 제품을 발라서 긁어냈어요. 왜냐면 뭔가 윤활제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저는 그냥 면도날로 페인트를 긁고 싶진 않았어요. 그리고 인터넷 악플러들이 제가 페인트에 면도날을 댔다고 싫어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제거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게 부드럽지 않고 그냥 바삭바삭했어요. 얼마나 바삭한지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차에 묻은 송진을 전부 그리고 앞유리에 묻은 것도 다 제거했습니다. 우리는 투맨 테일러가 말하듯 지붕에서도 제거했고 이제 헤드라이트 복원을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영상 처음을 보시면 그리고 아직 그 클립이 남아있길 바라는데 여기에 페인트가 다 묻어 있었어요. 다른 차에서 묻은 페인트였죠. 부딪히는 게 레이싱의 일부니까요. 그리고 이건 닛산 알티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구프오프와 약간의 문지름 그리고 힘을 좀 써서 이 차에 묻은 모든 페인트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벌레들도 많이 제거했어요. 이 진주색을 빛에 비춰보세요. 벌써 정말 잘 빛나고 있습니다. 거울에 묻은 벌레들도 많이 제거했습니다. 이제 세차장에 가서 빠르게 디테일링 할 거예요. 이 친구가 저를 도와줄 거고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이에요. $1,000였죠? 와, 대박이네요. 계기판에 아무런 경고등도 없어요. 에어컨은 얼음처럼 차갑고 저건 후방 카메라예요. 저는 그게 GPS 같은 건 줄 알았는데 그 작은 게 후방 카메라였네요. CD 플레이어도 있어요. 아직도 CD 듣는 분들에게는 좋겠죠? 이 차가 $1,000라니 정말 대단해요. 설명서도 아직 있나요? 설명서는 없어요? 그리고 닛산 치고는 변속도 정말 부드럽게 돼요. 정말 대박이에요. 세차장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영상으로 상태를 남겨두고 싶어요. 햇빛에서는 차가 꽤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정말 더럽거든요. 타이어 좀 보세요. 휠이랑 허브캡도요. 그리고 사이드미러에도 저렇게 묻어있고 먼지랑 때가 온통 묻어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들 대부분은 세차만 해도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저기 있는 것들도요. 그리고 창문이 얼마나 더러운지도 보이시죠? 정말로 세차만 해도 이 차가 엄청 달라질 것 같아요. 이게 세차 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차랑 헤드라이트 복원 그리고 광택도 낼 거예요. 실내도 청소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도 진행할 겁니다. 이 차로 좋은 결과를 얻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본넷 아래의 세차 전 모습입니다. 세차만으로도 이 차가 어떻게 변할지 정말 기대돼요. 이제 로건이 바닥 매트를 맡을 거예요. 로건, 저기 저 방에서 해줘. 이 차에는 아직도 송진이 여기저기 묻어있어요. 그래서 제 작업장에 돌아가서도 그걸 처리할 거예요. 정말 지저분하네요.
그래도 적어도 이 부분에는 안 묻었어요.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압축 공기를 사용해서 좌석 아래에 있는 모든 이물질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래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고 그냥 손을 집어넣고 싶지 않거든요. 어떤 보물들이 있었냐고요? 패즈 디스펜서, 클립, 빨대, 치아 교정기 등과 아마 10대 자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쪽에도 더 있어요. 사실 이 가격대에서 제가 구입하는 대부분의 차들만큼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아요. 이 차는 꽤 깨끗한 편이에요. 계속 말하지만 이번 차는 정말 잘 산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진공청소기랑 에어블로어만 있으면 못할 게 없죠. 그리고 주유구 안쪽도 절대 잊지 마세요. 저게 얼마나 더러운지 보세요. 바닥 매트도 청소했고 트렁크도 청소했고 문틈도 청소했어요. 트렁크 내부도요. 문도 깨끗하게 닦았고 주유구도 청소했어요. 뒷좌석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컨디셔닝도 했어요. 저 얼룩은 좀 더 닦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네요. 모든 곳을 다 진공청소기로 청소했고 창문도 로근 덕분에 깨끗해졌어요. 대시보드도 로근 덕분에 깨끗하고 반짝여요. 카펫도 깨끗합니다. 이 차는 벌써 완전히 다른 차처럼 보여요. 그리고 도장도 내일 손볼 거예요. 내일 모든 오일류도 점검할 거고 전체 점검과 정비도 할 예정입니다. 내일 휠과 허브캡을 청소하고 헤드라이트 복원도 다시 할 거예요. 이 차가 벌써 멋져 보여서 정말 마음에 들어요. 지금까지 13달러만 썼어요. 지난주에 좀 과하게 했던 것 같아요. 방금 전화로 박스가 넘친다 해서 가져와야 해요. 이번 주에는 작은 것만 가져올 거예요. 지난주에는 서포가 이만큼이나 있었어요. 이게 다 경매에서 납찰받은 거예요? 네, 제 휴대폰에 앱이 있어요. 사실 PC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엔 시계 등 다양한 물건을 파는 판매자들이 있어요. 저는 인빅터스 시계를 샀고 많은 제품이 룰루레몬 옷이에요. 예를 들어 엄마가 좋아하시는 헌터부츠 한 켤레랑 프라다 선글라스 한 개도 샀어요. 여러분을 위한 선물도 샀고 이 모든 게 완나대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런 경매가 있어요. 타이머가 줄어들며 다른 사람들과 경쟁 이차를 했고 실시간으로 좋은 거래도 했어요. 이번엔 뭘 샀는지 볼까요? 작은 JBL 같은 멋진 스피커예요. 정말 꿈만 같아요. 그거에 7달러 정도 쓴 것 같아요. 이거 게임보이인가요? 네, 360 액션 카메라인 것 같아요. 룰루레몬의 짐 셔츠도 있고 긴 팔티 셔츠도 있어요. 또 다른 티셔츠네요. 이건 좀 두꺼운 티셔츠 같아요. 전부 다요. 그러니까 이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제 설명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서 완나들 직접 이용해보세요. 첫 구매 시 15숍달러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완나드에서 바늘도 구해줄까? 주문할 때 니토도 찾아볼게. 내가 지프로 널 신나게 한 건 알지만 이건 내가 400달러 주고 산 거야. 2003년식 제규어, 주행거리 18만 마일. 2003년에 포드 토로스와 비슷했고 중고차 딜러 면허 취득 후 처음 판 차 중 하나야. 빨간색이었고 올랜도 집 진입로에 세워뒀지. 그래. 그때는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었지. 400달러짜리 차를 거절할 수가 없었어. 이 차는 폐차장에서 나온 거야. 이거 폐차만 해도 그 돈보다 더 나오지 않겠어? 바로 그거야. 그래서 내가 이 차를 산 거지. 이거 엄청 비싸 보이지 않아? 맞아. 경매 수수료까지 해서 총 600달러를 냈어. 멋진 게 뭔지 알아? 제규어 키가 바로 저렇게 생겼어. 꽤 멋지지? 이제 차 안으로 들어가 보자. 바퀴 하나가 없는 건 알고 있어. 트렁크에 있기를 바라고 있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원래 바퀴를 트렁크에 넣어둘 테니까. 문이 안 열려. 반대쪽에서 열 수 있나? 봐봐. 내 쪽은 열리네? 다행이다. 중요한 건 부품값만 해도 내가 낸 돈 값어치는 한다는 거야. 고민할 필요 없는 거리였지. 스스로 시동이 걸리는지 한번 보자. 시동이 걸릴까? 오, 시동이 걸린다. 소리도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봐봐. 왁스도 안 했는데 저 진주색 도장 좀 봐. 저 광택 좀 봐. 이게 숨은 보석이란 걸 알았지. 내일 마무리하면 세금 시즌에 딱 맞는 차가 될 거야. 며칠 전에 로건이 헤드라이트를 복원해서 정말 멋져 보여. 이제 휠 커버도 뗐어. 이 휠 커버를 제거하려면 실제로 러그너트를 풀어야 해. 그래서 우리는 스페어 타이어 키트를 꺼냈지.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 키트를 보면 미안 로건. 스페어 타이어 키트를 보면 이게 제기야. 제게는 핀치웰드에 딱 맞는 자리가 있어. 핀치웰드는 바로 여기야. 저게 바로 네 핀치웰드야. 여기가 핀치웰드에 닿으면 돌려서 들어올리면 돼. 러그너트를 풀 정도로만 바퀴에 실린 하중만 조금 덜어주는 거야. 비상 브레이크를 채운 이유는 차를 들어 올렸을 때 뒤로 굴러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야. 이제 러그너트는 다 뺐어. 바퀴는 세차장에서 깨끗이 닦았어. 휠 커버는 다 뺐고 이제 검은색 페인트를 살짝 뿌릴 거야. 러그너트에는 칠하고 싶지 않아. 바깥쪽만 가볍게 뿌릴 거야. 그렇게 하면 휠 커버가 반짝이고 깔끔해 보여. 여기도 똑같이 할 거야. 이제 휠 커버를 칠할 거야.
완전히 칠하고 싶진 않아. 그냥 은색을 살짝 뿌려서 깨끗하게 보이게 하고 싶어. 이 부분은 크롬이니까 크롬에는 칠하고 싶지 않아. 멀리서 보면 안쪽이 전부 색이 바랜 걸 볼 수 있어. 그래서 그냥 은색을 살짝 뿌릴 거야. 휠 중앙에는 아예 칠하지 않을 거고 바깥쪽에만 은색을 뿌린 다음에 휠 쪽으로 자연스럽게 블렌딩 할 거야. 그러면 완전히 새 허브캡처럼 보일 거고 저 부분은 여전히 크롬으로 남아있을 거야. 나는 보통 브릴리언트 실버나 메탈릭 실버 같은 색을 사용해. 이게 휠 커버에 가장 잘 맞는 색이야. 마지막으로 가볍게 한 번 더 뿌릴게. 크롬 부분은 피할 거고 이렇게 하면 새 휠 커버가 돼. 이제 말릴 거야. 알티마 폴리싱 후 각종 액류랑 타이어 공기압 점검하고 끝낼 거야. 이제 차가 깨끗해졌으니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송진이 여기저기 묻어있는지 볼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딘 면도날을 쓸 거야. 새 면도날을 쓰기 싫은 이유는 페인트에 파고들기 때문이야. 차에 묻은 수액을 긁어내려고 했는데 이건 내가 키가 작아서 손이 잘 안 닿네. 키가 작아서 더 불편해. 여기 있는 이 차는 15만 7천 마일을 탄 2010년식 닛산 알티마를 $600에 샀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 변속기엔 문제가 있지만 타이어는 좋아. 지저분한 것도 치울 수 있어. 그냥 나무 밑에 오래 있었던 것 같아. 봐봐, 젠장. 포크 투어. 이 더러운 것도 거의 깨끗해질 것 같아. 뒷타이어 상태도 좋고 브레이크도 새 거고 가족용 차 같아. 번호판도 달려있어. 이번 달까지 등록되어 있었어. 좋은 신호지? 꽤 지저분하네. 솔직히 트레이드인보다는 압류 차량처럼 보여. 저건 뭐지? 왜 이게 하얀 거지? $600면 정말 불평할 수 없어. 고철로도 이 정도는 나와. 내가 산 현대차도 보러 가자. 먼저 시동이 걸리는지 확인해 볼게. 점퍼팩 연결했어. 안에 들어가서 이 차가 시동이 걸리는지 한번 해보자. 가자. 전원은 좀 들어오네. 근데 아무 반응이 없어. 30분 후? 좋아, 이제 여기 새 배터리를 넣었어. 그리고 분명히 다람쥐나 침먼크 같은 동물에게 손상된 흔적이 있어. 이 차는 100% 나무 아래에 세워져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먼저 이걸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어보자. 창문부터 긁어낼 거야. 우리는 이 차를 세차장에 가져가서 모든 부분을 깨끗이 닦을 거야. 그래야 우리가 뭘 다뤄야 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점검도 하고 차 전체를 살펴볼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할 일은 이 차를 트레일러에 싣는 거야. 우선 이 차가 시동이 걸리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트레일러에 실을 거야. 오일도 확인했으니 마른 실린더로 시동 걸릴 일은 없을 거야. 내 계산이 맞았네. 이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와야 해. 자, 됐다. 15분 후. 좋아, 이제 세차장에 도착했어. 이 차 정말 더럽네. 솔직히 세차만 해도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 알티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폴리시 2번, 버핑 후 폴리시도 했고 헤드라이트 복원도 했지. 이건 원래 도장이 아니라 저렴하게 칠한 거야. 너무 싸구려라. 원래 은색이었던 것 같아. 헤드라이트 복원도 했어. 그리고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떼어냈을 때 범퍼의 페인트가 같이 벗겨졌어. 범퍼는 원래 은색이었던 것 같아. 차 전체는 은색이 아니었지. 그래서 여기 은색이 좀 보여. 여기도 은색이 보여. 그리고 이건 그냥 저거 봐. 오케이, 저건 왁스처럼 보이네. 왁스를 더 잘 제거해야 해. 이 차는 원래 검은색이고 여기 부분도 전부 검은색이야. 다시 칠한 게 아니야. 저건 오버스프레이나 왁스고 원래 유광 검정색이야. 즉, 이 차는 원래 검은색이었어. 범퍼는 작업됐고 보닛, 트렁크, 옆면은 별로야. 그래도 이 차에 $600밖에 안 줬어. 그러니까 우리가 $2,500에 판다고 해도 이건 에어컨도 있고 타이어도 좋은 2012년식이니까 돈을 좀 벌 수 있어. 자, 연료가 완전히 없어. 우리가 주유소까지 무사히 가길 바라는 거지. 여기서 변속기가 실제로 움직이는지 확인할 수 있어. CVT라 변속은 없지만 작동 여부를 보는 거야. 차는 이미 예열됐고 온도도 올랐어. 여기서 미끄러지는지 확인할 수 있어. 시속 20, 30마일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 예전 상태와 지금 상태를 비교하면 대략 이틀 정도 작업한 결과인데 꽤 괜찮아 보여. 아름답냐고? 절대 아니지. 그래도 사진으로는 충분히 보여줄만 해. 이 차는 20피트 거리에서 보면 괜찮아 보여. 예전엔 페인트가 뿌옇고 창문에 먼지랑 나뭇가지가 붙어 있었잖아. 헤드라이트도 흐렸지. 지금은 타이어도 좋고 파워 스티어링만 아직 없어. 그래서 그건 다음에 고칠 거지만 적어도 이제는 사진 찍을 수 있을 정도야. 사진 찍을만 해. 그걸 어떻게 말하지? 사진 찍을만 하다고. 그래서 지금 바로 사진을 좀 찍을 거야. 보시다시피 나는 배경에 아무것도 없고 방해되는 것도 없는 깔끔한 주차장을 찾아서 여기서 사진을 찍으려고 해. 그리고 이제 차를 정리할 거야. 파워 스티어링도 고치고 판매 게시도 올릴 거야. 솔직히 말해서 이 차가 이렇게 잘 달리는 게 정말 신나.
나는 솔직히 시동만 걸리고 변속도 안 되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을 줄 알았거든. 우리가 이 차를 15분 동안 몰아봤는데 정말 멀쩡해. 시속 50, 60마일도 문제없이 나가. 자, 가보자. 가속해볼게. 와, 진짜 멋지다. 이게 내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었어. 나는 방금 $600짜리 주행 가능한 차를 샀어. 이 차는 실제로 잘 달리고 움직여. 나는 원래 제대로 안 될 줄 알았거든. 실망할 준비를 하면 절대 실망하지 않아. 좋아, 이제 어떤 오류 코드가 뜨는지 확인해보자. 603. 야, 그게 다야. 603. 자, P0603 닛산 내부 제어 모듈 유지 메모리 오류를 찾아보면 파워트레인 컴퓨터가 중요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자체 테스트에 실패했다는 뜻이야. 보통 배터리 전압이 낮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지. 그게 최선의 시나리오야? 우리는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돼서 배터리를 교체했지. 그 코드가 뜬 이유가 바로 그거야. 오늘 정말 놀라운 일이네. 이제 이 구식, 내가 이걸 구식이라고 부르는 게 믿기지 않지만 구식 CD 플레이어를 바로 여기 터치 스크린으로 업그레이드할 시간이야. 이게 전부 터치 스크린이고 애플 뭐더라? 카플레이 맞지? 그리고 구글 머시기,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구글이랑 애플 카플레이가 다 지원돼. 우리는 대시 키트가 있고 양쪽에 연결돼. 라디오는 모든 것에 퀵 클립, 즉 빠른 퀵 커넥터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차 안에 있는 라디오를 제거하는 거야. 자, 차 안으로 들어가 보자. 이것들은 그냥 바로 빠져나와. 여기 보니까 여기가 접착제로 붙어 있는 것 같아. 자, 됐다. 이게 전부 한 조각이야. 좋아, 이제 이게 끝났으니까 이제 라디오를 분리할 수 있어. 이게 원래 공장 라디오라서 마음에 들어. 좀 멋지긴 한데 안전하진 않아. 블루투스가 있으면 휴대폰이랑 음악을 연결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좋을 거야. 내 오래된 CD나 누군가 부모님의 CD를 듣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야. 아니, 나 지금 이미 나사를 하나 잃어버렸어. 이 라디오는 타원형이라서 대시 키트가 필요해. 대부분의 라디오는 직사각형이고 싱글 D는 한 칸, 더블 D는 두 칸 넓이야. 그래서 우리는 더블 D는 샀어. 우리는 대시 키트를 샀어. 이게 이 패널처럼 플라스틱 트림 커버의 빈 공간을 채워줄 거야. CD 플레이어 크기 좀 봐. 자, 이 오래된 거랑 새 거를 비교해보면 오래된 거, 새 거 이렇게 완전히 다르고 무게도 가볍고 무겁고 그래. 자, 여기 순정 라디오에 연결하는 단자들이 있어. 이게 내 대시 키트야. 그래서 꽂기만 하면 바로 쓸 수 있을 거야. 이걸 빼면 이 커넥터들이 여기에 바로 꽂혀야 해. 근데 지금 하나가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이네.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면 돼. 좋아, 그러면 이렇게 연결될 거야. 그리고 이건 라디오 커넥션에 연결돼. 이게 바로 이 배선 하네스야. 이건 라디오에 꽂고 이건 차에 꽂고 이 둘이 서로 연결되는 거지. 이게 내가 30초 안에 차를 고르는 방법이야. 딜러 경매장은 매우 스트레스 많고 엄청 빠르게 진행돼. 경매 진행자도 일부러 빠르게 말해. 그래서 경매장에 차가 들어올 때 실제로 볼 시간이 거의 없어. 우리가 말하는 시간은 30, 60초야. 경매장에는 수백, 수천 대의 다양한 차들이 있고 각각 문제를 안고 있어. 이런 차들이 매입된 데는 이유가 있어. 그리고 그게 뭔지 빨리 알아내는 게 내 일이야. 그래야 비싸게 이차라거나 돈을 과하게 쓰지 않아. 경매장에 차가 들어올 때 바로 확인하는 게 있어. 첫째, 나는 바로 보닛 쪽으로 달려가서 손을 보닛 위에 올려놓고 진동이 있는지 느껴봐. 만약 엔진이 거칠게 아이들링하고 있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야. 그런 경우엔 보통 그 차는 피하지. 이제 한쪽 모서리에서 시작해서 최대한 빨리 차 옆을 지나가면서 살펴봐. 보통 타이어 안쪽을 손가락으로 만져 트레드를 확인하고 럭커 패널과 캡 코너도 아래까지 살펴봐. 가능하면 문을 열어 녹이 슬었는지 확인하고 적재함 안쪽도 손으로 만져 녹슬거나 썩은 곳, 손이 베일 벗겨진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 가능하면 휠 안쪽에서 브레이크 패드와 로터를 확인해. 드럼 브레이크라 지금은 볼 수 없어. 조명에 따라 색이나 이상한 부분이 보일 수 있어. 가끔 차의 도색이 다르거나 부품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 테일게이트와 적재함이 정렬이 안 되고 테일라이트에 금도 있어. 이쪽으로 걸어가 보면 캡 코너와 럭커 패널은 녹이 많고 이 부분은 충격에 찌그러졌으며 안쪽도 썩었어. 나는 차 전체를 둘러보고 엔진 소리도 확인할 거야. 경매장은 소음이 매우 커. 가끔 보닛에 귀를 대고 이상한 소리가 나는지 확인해봐. 경매장에서 차가 경매 레인을 지나갈 때는 문을 못 여는 경우도 많아. 그래서 나는 창문을 열고 손을 넣어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지 확인해봐. 그리고 운전자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 대부분은 그냥 운전자라서 잘 모르지만 가끔은 네, 시동 걸 때 좀 느렸어요 라고 말해주기도 해. 기어가 잘 안 들어가거나 변속 전에 RPM이 너무 높이 올라간다고 하면 운전자에게도 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꼭 물어봐. 대부분 이런 차들은 경매에 들어온 트레이드인 차량이거나 도매 트레이드인 차량이고 일부는 은행에서 압류된 차량이야.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쉐보레 딜러에게 트레이드인 된 차량이야. 나는 윈을 스캔해서 내가 얼마를 지불해야 할지 또는 그들이 트레이드인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이 트레이드인 가치를 기준으로 이 차에 얼마까지 입찰할지 결정할 거야. 또한 30초 동안 차를 살펴보며 찾은 수리 사항도 고려해야 해. 우리는 방금 다찌 다코타를 샀고 곧 판매할 거야. 하지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로건이 2022년식 GMC 유콘 엑셀을 몰고 다니고 있어. 로건. 이 차 주행거리가 얼마나 돼? 2022년식 GMC 유콘 28만 5천 마일이나 달렸다고?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라서 산 거야. 보통 이런 차는 10만, 15만 마일에 고장나. 이건 완전히 다른 영상이라 너희에게 보여주고 싶었어. 믿기지 않아. 그리고 내가 이 40만 마일 가까이 달린 트럭을 얼마에 샀는지 말하면 정말 놀랄 거야. 그건 안 알려줄 거야. 그걸 보려면 다른 영상을 봐야 해. 이제 다찌 다코타 얘기로 들어가 보자. 자, 지금이 현재야. 내가 2달 전에 다찌 다코타를 샀는데 싸고 못생겼어. 상태도 안 좋았지만 정말 쌌어. 내가 이 차에 5,000달러를 투자할 수 있지만 그 가치가 5,000달러는 아니야. 그래서 정말 저렴한 것들을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해. 미안하지만 나도 알아. 엉터리 수리야. 우리는 이 차를 최대한 저렴하게 고칠 거야. 최대한 멋지게 보이도록 하면서도 안전을 지키고 이익도 남길 수 있도록 할 거야. 맞아, 지금이야. 그래서 다찌 다코타 작업 첫날이야. 보닛이 여기저기 다 금이가 있어서 우리는 그걸 갈아내고 사포질했어. 작은 금과 금속까지 모두 제거했어. 이제 메우고 프라이머 바른 뒤 보닛을 칠할 거야. 나초가 헤드라이트 복원도 이미 끝냈어. 네가 그건 못 봤겠지만 정말 멋져. 잘했어 나초. 휠, 타이어, 차체도 엄청 더러워. 이건 내 생각엔 MPH, MKH 뭐 그런 거 같아. 만약 MPHP라면 이거 무슨 도장 코드야? 문을 보면 보통 도장 코드가 있어. 싱글, 듀얼, 페인트, PXI라고 적혀있지? 세차하고 강내면 멋질 거야. 메탈릭이라서. 지금은 진짜 못생겼지? 그리고 여기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깨끗해지면 어떤 모습일지 볼 수 있을 거야. 자, 여기 봐봐. 깨끗해지면 이렇게 될 거야. 나초가 이미 이걸 조립했고 이제 저 부분을 갈아내기 시작했어. 그리고 내부가 이렇게 생겼어. 정말 역겹고 냄새도 심하니까 이 모든 것들을 잘 봐도 우리가 끝내고 나면 이렇게 보이지 않을 거야. 모든 도어 패널이 더럽고 정말 지저분해. 도어잼 정말 더러워.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곧 갈게요. 도어잼 더러워서 다코타 관련 업데이트야. 나초가 앞좌석 2개를 빼고 고압 세척기로 청소할 거야. 좌석을 들어 올리니 나초 아래가 이렇게 생겼어. 여기 밑에 뭐가 있었는지 설명해 줄래? 여기에 있었던 건 내 생각엔 이 트럭의 이전 주인은 헤비 스모커였던 것 같아. 센터 콘솔에는 담배꽁초랑 갈색의 끈적한 찌꺼기가 잔뜩 있었어. 여기 전부 잿더리처럼 써서 정말 역겨워. 그래서 좌석을 빼냈고 나초가 고압 세척기로 세척할 거야. 매트와 트럭도 세척했어. 그리고 이건 그냥 내가 이 영상에서 여러 번 말했듯이 나는 PXR 페인트가 정말 좋아. 이제 고압 세척기로 바퀴를 닦을 거야. 휠은 잘 됐지만 타이어 색은 다 바랬어. 고압 세척기로 이게 다시 살아날지 아니면 고무가 바랜 건지 모르겠어. 좌석은 어떻게 됐지? 나초, 이게 고압 세척한 거야?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저 등받이는 새 것 같아. 정말 대단하다. 익스페디션을 보는 분들께 아직 작업 중이고 나초도 함께하고 있다. 고무바퀴로 남은 랩을 제거해. 다코타를 본 사람은 알겠지만 정말 멋져 보여. PXR 페인트도 여러 번 말했지만 정말 마음에 들어. 정말 멋지게 나오고 있어. 이 좌석 고치는 방법도 보여주고 싶어. 여기 큰 찢어진 부분이 보여. 차고가 높거나 더 큰 바퀴 때문일 수도 있어. 나도 이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엉덩이가 이 부분에 닿아서 패딩이 당겨지고 심지어 패딩이 밖으로 나오는 것도 볼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된 거고 이 폼도 달아버렸어. 폼을 좀 더 위로 올릴 거야. 그리고 실을 써도 나는 재봉사는 아니야. 실을 쓰면 실이 그냥 끊어질 거야. 그래서 나는 테리천을 붙일 거야. 여기에 수건을 넣을 거야. 나는 폼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말아서 이 안에 넣고 폼이 있던 빈 공간을 채울 거야. 안으로 잘 넣어줘. 이걸 꽉 잡아당기면 닫히는 게 보여. 난 보기 흉하지 않게 만들고 싶어. 사람들이 차 문을 열면 처음 보는 게 저거 못생겼다일 테니. 그래서 고치려고 해. 실 대신에 나는 낚싯줄과 바늘을 사용해. 좋아. 이제 낚싯줄을 바늘에 끼울 거야. 가끔은 끝부분을 납작하게 만들어야 해. 그래야 바늘에 잘 들어가. 줄을 쭉 빼줘. 이제 2번 매듭을 지을 거야. 1번, 그리고 2번. 바로 이렇게. 이제 바늘에 줄이 한쪽 끝에 묶여 있어.
이제 필요한 양을 대충 알겠어. 이 정도면 충분해. 그래서 줄을 잘라 여기 이중 매듭을 지을 거야. 끝을 좀 남기고 4번 정도 묶어서 매듭이 풀리지 않게 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 당겨줘. 당기고 있어. 한 번 더. 그리고 바로 저기를 보면 크기. 매듭 크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끝에서 시작해서 끌어당긴 다음 넓고 갈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건 또 찢어질 거예요. 가장자리에 너무 가깝게 가면 찢어집니다. 그래서 이음선 뒤쪽으로 넓게 갈 거예요. 이음선 뒤로 가서 이쪽 끝까지 멀리 갈 겁니다. 이게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쭉 당겨주세요. 가끔은 이게 꽤 두꺼워서 펜치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자, 이제 꽉 당겨줄 거예요. 나처가 이걸 알아차렸네요. 그리고 이게 대략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프랑켄슈타인의 목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건 훨씬 더. 찢어진 시트보다는 훨씬 낫죠. 그래서 닫지램이 정말 멋져 보여요. 오늘은 도색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PXR 메탈릭 블랙으로는 하지 않을 거예요. 특정 부분은 그냥 고광택 블랙으로 할 거예요. 이건 약간 공장 출고 스트라이프처럼 보일 겁니다. 그리고 하단 럭커 패널과 베드레일도 같이 작업할 거예요. 이제 테이프 라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가까이 와서 보면 저기 있는 저 기포, 그리고 저기 있는 저 기포, 이런 것들이 페인트가 테이프 밑으로 들어가게 만들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트럭을 칠할 때 저기 있는 저 기포를 보면 우리는 깔끔하고 선명한 페인트 라인을 원합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붙인 다음에는 저는 손가락으로 가장자리를 한번 쭉 눌러서 테이프 라인이 잘 밀착됐는지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뒤로 물러서서 라인을 한번 보고 라인이 곧게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저는 차 전체를 이렇게 할 거예요. 어디든 테이프를 붙인 곳이면 꼭 잘 밀착됐는지 확인할 겁니다. 알겠죠? 전체를 다 돌면서요. 도어잼 부분도요. 조금만 칼집을 낼게요.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만약 테이프를 더 이어서 붙인다면, 예를 들어 테이프가 여기서 끝난다고 하면 저는 그냥 여기서부터 이어 붙이지 않을 거예요. 저라면 한 10cm 정도 뒤로 가서 새 테이프의 끝을 기존 테이프와 맞춰서 앞으로 쭉 이어지는 직선을 만들 거예요. 여기 정말 잘 됐고 기포가 하나 생겼어요. 이건 잘 된 것 같고 이 부분도 다시 했어요.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실제로 롤러로 칠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질감이 있는 코팅을 원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칩들 보이시죠? 이걸 뿌리면 칩이 다 보이고 롤러로 칠하면 트럭 베드 레일에 두껍고 멋진 질감이 생깁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공장에서 나온 트럭 베드 레일 같아서 멋진 거예요. 24시간도 안 돼서 다코타가 팔렸어요. 그래서 어제 이걸 마켓플레이스에 올렸는데 분명히 가격을 너무 낮게 책정한 것 같아요. 페이스북 메신저에 이걸 원한다는 DM이 폭발적으로 쏟아졌거든요. 3,995달러에 올렸어요. 이건 2009년식에 14만 7천 마일을 탔어요. 전에 PXR 보여드렸죠? 얼마나 멋지게 나온지 보세요. 그리고 나초에게 트럭 적재함 밑부분 전체와 지붕, 그리고 보닛까지 칠해달라고 했어요. 이제 보닛은 대략 최대한 잘 나온 상태야. 더 이상 좋아질 수 없을 정도예요. 나초가 전부 샌딩을 했고 이게 완성된 결과물이에요. 질감이 느껴지죠? 뭐 별거 아니에요. 저렴한 트럭이니까요. 저는 그 메탈릭 페인트가 정말 마음에 들고 트림도 아주 잘 나왔어요. 헤드라이트도 정말 잘 나왔고 휠도 멋지게 완성됐어요. 솔직히 저 휠은 로건의 지프 랭글러에도 딱 맞을 것 같아요. 저건 지프 랭글러에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로건이 몰 크롤러 스타일을 원하면 그 휠을 끼워도 멋질 것 같지만 이미 끝난 일이에요. 이제 중요한 건 타이어가 깨끗하게 세척된 후 얼마나 멋지게 변했는지 보세요. 카펫도 정말 대단해요. 지프에서 제가 한 걸 보여드렸죠? 그리고 시트가 빠져있는 동안 그 지프에서 카펫을 염색하는 걸 본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시트를 빼라고 했어요. 이 차에서도 시트가 빠져있는 동안 카펫에 똑같이 작업을 했어요. 모든 곳에 세틴 블랙 페인트를 가볍게 뿌렸더니 정말 멋지게 나왔어요. 그리고 시트가 빠져있는 동안 모든 부분을 고악 세척기로 청소했어요. 모든 얼룩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 차는 담배 냄새가 정말 심하게 났어요. 모든 곳을 샴푸로 청소했어요. 창문과 천장도 다 닦았어요. 왜냐하면 니코틴 냄새가 창문이랑 천장에 배거든요. 그래서 그런 냄새도 전부 없앴어요. 오존 발생기를 밤새 차에 두어 냄새를 제거했어요. 페이스북에 올렸고 3,500달러에 팔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4,000달러에 너무 낮게 올렸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왜 3,500달러에 팔았냐고요? 솔직히 첫 번째로 온 사람이 현금을 들고 왔거든요. 정말 쉬웠어요.
그 사람과 거래하기도 편했고요. 이 차량을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하지 않아도 돼서 $500 덜 받아도 그만한 값어치가 있었어요. 이미 가격이 저렴한데도 오늘 $1,500, $2,000 현금 제한을 받고 있어요. 정말 좋으면서도 한편으론 정말 별로예요. 정말로. 이걸 하루 만에 팔고 돈도 좀 벌었지만 그 과정에서 온갖 골치 아픈 일들을 다 걸러내야 했어요. 좋아요. 이제 DMV에서 그를 만나서 소유권 이전과 등록 등 모든 서류 작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집까지 이걸 직접 배달해 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저를 경매장에 데려다 줄 건데 아직 제규어를 실제로 가져오지 않았거든요. 저는 로건의 지프를 산 날과 같은 날에 제규어도 샀어요. 자, 이제 등록을 마치고 제규어를 가지러 갑시다. 그리고 이렇게 다코타는 떠났고 우리는 제규어를 픽업하고 있습니다. 이 차가 시동이 걸릴지 볼까요? 산지 2주 됐고 여기 둘 수 있어. 운이 좋았어요. 혹시 몰라 점프팩도 챙겼어요. 다코타 3분께 여기 내려달라 부탁했어요. 다코타를 그의 집까지 직접 가져다 줬고 그가 저를 제규어 가지러 데려다 줘서 제규어를 작업장으로 가져왔어요. 일단 시동이 걸리는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왜냐면 제가 한 거라곤 저기서 여기까지 운전한 게 전부거든요. 그리고 키로문이 열렸어요. 이건 정말 좋은 신호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여기 세워져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문을 열 수 있을 만큼 배터리가 남아있다는 건 아주 좋은 신호예요. 그래서 시동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번호판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궁금한 건 트렁크에 있는 그 바퀴예요. 제발 그렇길 바랍니다. 아이고, 네 됐어요. 바퀴를 찾았어요. 좋은 소식이지만 차에 냉각각수가 3갤런이나 있는 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걸 정기적으로 보충해왔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 영상을 편집하면서 깨달았는데 이 영상이 45분이나 되네요. 저는 예전에 15분짜리 영상을 만들었는데 15분이 적당한지 20, 25분이 나은지 모르겠어요. 30분은 무리인 것 같고 벌써 32분이나 됐네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제규어를 마무리하고 화이트 알티마를 판매할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코타를 팔았고 모든 차량 수익도 곧 알려드릴게요. 그동안 이걸 봐주세요. 몇 가지 업데이트도 드리겠습니다. BMW Z3는 끝나서 마켓플레이스에 올렸어요. 이 차로 영상 2개 만들었고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레인지로버도 샀어요. 세상에 플로리다 석양 정말 멋지네요. 22년식 레인지로버를 샀는데 차고가 내려앉아 있더군요. 그래서 컴프레서와 냉각수 라인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새로 들인 차량인데 곧 영상으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2022년식 GMC 유콘이고 주행거리는 85,000마일입니다. 저는 항상 GM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트럭은 정말 놀라운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4년 만에 38만 5천 마일이나 달리게 된 거죠. 그건 다른 영상에서 다룹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규어 마무리, 다코타 흰색 알티마 판매, 검은색 알티마 매물 등록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말 저렴하게 구입한 또 다른 차가 있는데 바로 시에나입니다. 시에나에 대해서도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으니까 그 얘기도 할게요. 그리고 각 차량에서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지불했는지도 말씀드릴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길이가 어느 정도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디오스.